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네이버에 애플과 깡패라는 두 단어를 치시면 수수료 깡패, 상표권 깡패 등 수많은 기사들이 아마 등장할 텐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깡패가 우리들의 비트코인을 그렇게 못살게 군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좋아요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쫓겨난 다무스라는 기사가 7월 5일자로 떴었는데요. 기사가 조금 지나기도 했고 또 이 기사 읽어보시면 엄청 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무스가 뭐냐? 모바일 앱 기반 SNS인데요. 이런 것들을 노스트르 기반 앱이라고 합니다. 노스트르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해서요. 일단 여기 노스트르 앞자를 딴 약자인데요. 노트 일단 짧은 문장들 그리고 other stuff 다른 것들이 transmitted by relays 릴레이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된다. 짧은 것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전달이 되는 걸 노스트르 기반 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형태는 비슷할 수 있지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탈중앙화를 표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가운데 큰 플랫폼 기업이 껴있어 가지고 여기서 뭐 수수료도 먹고 뭐 검열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 다무스는 탈중앙화 그냥 피어 투 피어입니다. 개인에서 개인 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S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애플 아이폰 전용 앱이고요. 다무스 개발 초창기에 트위터 창업자죠. 잭 도시가 14개의 비트코인을 후원을 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다무스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제 잭 도시인데요. 이렇게 잭 도시나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로 인기 있는 비결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어-투-피어 탈중앙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검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무슨 얘기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마음에 안 들면 막 계정 삭제해버리고 정지시키고 뭐 트럼프 트위터 계정 아예 탈퇴돼 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검열을 하는데 반해서 이거는 그냥 개인에서 개인 피어 투 피어로 가기 때문에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움이 보장이 되는 데다가 잭도시가 넘어올 정도로 왜 매력적이냐? 크리에이터와 유저 간의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교환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는데 별풍선을 주는데 비트코인만 쓰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코인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말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으로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쉽고 빠르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잭도시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2월에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첫날 4.5만 명이 가입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폭발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이제 올해 6월이죠. 애플이 갑자기 다무스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일단 자기들 말로는 애플의 가이드라인 3.1.1을 준수하지 않아서 삭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료든지 결제하든지 아무튼 내 이 핸드폰 안에서 결제를 할 때 무조건 인앱 결제를 해야 된다. 애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야만 결제할 수 있을 걸. 애플 아이폰에서 다른 어떤 결제 수단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나를 뚫고 가라.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 3.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플이 왜 그렇게 다무스를 거부하고 이걸 미준수했다고 하냐? 바로 다무스에 이제 잽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비트코인 자유롭게 빠르게 주고받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기능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이게 무슨 기능이냐? 컨텐츠나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아주 쉽고 수수료도 거의 없이 저렴하게 보낸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애플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3.1.1 여기에 예외 규정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 규정을 읽어보면 팁이나 기부를 할 때 크리에이터한테 이제 뭐 좋아요나 별풍선 쏘겠죠. 그때 인앱 외에 이제 메커니즘을 통한 송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떡하니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잽이 여기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잽이 싫다. 왜 나를 안 통하고 자꾸 돈을 주고받고 하냐. 이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다무스가 당연히 눈치를 봐야겠죠. 그래서 포스트 하단, 뭐 글 밑에 잽 기능, 번개 모양으로 표시가 있었는데요. 요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콘텐츠가 좋아서 이제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유저의 프로필 안에 이제 찾아 들어가야만 이 잽 기능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잽 버튼을 안으로 숨겨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다무스가 싫다. 너 조만간 삭제해버리겠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잽의 매력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피어 투 피어, 개인에서 개인 간 쏠 수 있고 이거를 뭐 밸류 포 밸류라고도 합니다. 가치랑 가치를 서로 뭐 교환한다. 직접 교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뭐 100원도 송금이 돼요. 뭐 수수료 떼면 얼마 없냐? 아니요. 수수료 거의 안 뗍니다. 그리고 엄청 빨라요. 그래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만원이든 마음대로 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무스를 통해서 하루에 140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일 텐데요. 애플은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이 다른 결제 수단을 왜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까? 제가 깡패라고 말씀드린 이유기도 한데요. 30%에 달하는 엄청난 결제 수수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껴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를 결제를 우리가 하면요. VAT 포함해서 1450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이폰에서 결제를 하면요. 우리는 14,000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요 차액 3,550원은 어디로 갔냐? 아이폰이 꿀꺽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거를 3,550원이나 뺏어 간다는 자체가 참 경이로운데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인터넷이란 것도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요거를 대기업 플랫폼이 가운데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다리 딱 벌리고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참 구시대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결국 애플도 기득권들 또는 캐시카우 또는 증시, 월가 세력, 증시, 이제 금융 세력들은 주식 사고 파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니까 막 찍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이런 것들을 포기를 못하면서 계속 이거 조금만 더 하게 해줘를 외치는 SEC랑 월가랑 똑같구나. 애플도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무스의 참고로 구현되는 이제 기능을 좀 표시를 해 봤고요. 근데요, 애플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대중화라고 할까요? 요거를 막고 싶어 하겠지만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계속 막을 수 있을까요? 굳이 블랙락을 데려오지 않더라도 여러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또 몇 개 제가 증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7월 10일자로 스레드가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가입자가 벌써 1억 명이 됐다. 챗GPT 가입 속도보다 너무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0 밀리언의 유저를 유치하는데 1000만 명입니다. 요거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건 옛날 거니까 굳이 이제 비교 대상에서 빼더라도 챗GPT는 최근 뭐 6개월 정도 계속 미 증시를 엄청 끌어올렸던 핫했던 테마 요게 이제 10 밀리언 하는데 40일이 걸렸는데요. 스레드가 7시간 만에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4월 만에 1억 명에 육박했다가 아니고요. 요거 기사 나온 지 몇 분 만에 1억 명 돌파 속보로 떴었습니다. 지금 더 쭉쭉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챗 GPT보다도 가입 속도가 더 빠르다. 뭐 다른 것들은 상대도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빠른 이유가 이제 기존 인스타그램이라는 또 훌륭한 저크버그의 플랫폼이 있죠. 여기와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회원가입 안 하고 쏠랑쏠랑 이제 들어왔다.
특히나 트위터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막 유료화한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탈퇴시키고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탈퇴를 했다가 이제 저크버그가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스레드에 많이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스타그램의 가입자가요 16억 명이나 돼요. 엄청난 플랫폼인데 여기에 4분의 1만 가입해도 이미 트위터를 넘어선다고 SNS 분석가가 좀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마저도 아직 미국에서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아직 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스레드의 상승세가 매우 무섭다고 보는데요. 왜 스레드가 코인의 대중화를 앞당기냐?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트위터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4월자 기사고요. 트위터는 뭐 트윗만 보내고 뭐 이렇게 문장만 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죠. 이제 그거는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수단인 거고 결국은 머스크는 세계 금융회사로 도약을 시킨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트위터가 현재는 200억 달러 가치지만 2,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시킬 것이다. 뭘로 성장하냐? 금융기업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업 가치를 넘어서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롤모델로 삼은 게요. 위챗이라는 앱을 소개를 했습니다. 위챗으로 중국인들은 모든 걸 합니다. 택시 호출, 영화 예매, 기차표, 항공권, 모바일 결제 모든 일상생활을 위챗 하나로 10억 명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요거 하고 싶다는 건데요. 왜 이게 비트코인의 호재냐? 이제 중국인들은 위챗 물론 10억 명이니까 많다고 하겠지만 위안화로만 하겠죠. 그리고 트위터는 뭐 미국인이니까 그럼 달러로만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으로 하면 카카오가 있을 텐데 그건 원화로 하고 있잖아요. 거의 카카오가 위챗과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머스크는 세계 정복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든 뭐 위안화든 원화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뭐 도지코인이나 이런 거에 지갑도 설치를 하고 뭐 후원하기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결제를 코인으로도 할 수 있게 풀어 놓을 겁니다.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뭐 달러 외에 화폐 수단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결국 대세는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애플은 사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이러는 겁니다. 올해 1월자 기사인데요. 뭐 웹3 혁명 온다고 하면서 매년 1월 달에 CES에서도 이제 행사가 있죠. 여기도 웹3 주목한다. SK, 뭐 LG, KT 등등 뭐 메타버스 웹3 지금 난리 브루스였잖아요. 근데 결국 애플도 마찬가지란 거죠. SEC 월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독점적 지위이자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역사에서 보듯이 영원한 독점이나 독재자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기존 금융권은 물론이고 트위터랑 스레드 등도 치열하게 코인의 대중화를 미리 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애플, 메타에 이제 삼성마저도 당장 돈이 안 되는 헤드셋을 준비하는 것도 조만간 웹3 혹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야만 돈 벌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일 겁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